국기 태입 21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국어의 역사 이렇게 나와 있고요. 최근에는 이 고대 국어 부분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옛날에 나왔던 뭐 향찰 해석 문제, 국회직이나 경찰 시험에 나왔던 것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시간 투자하지 마세요. 그죠? 이 자체 부분으로 봤을 때는 최근 3년 동안 출제가 안 되고 있고요. 다만 기본적인 틀은 아셔야 되죠. 자, 우리 140쪽에 국어사의 시대 구분, 상식이니까 가볍게 확인하시고요. 당연히 고대 국어 시기에는요, 우리 문자가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죠? 한자를 이용해서 우리말 발음을 표기하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자법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구결, 이두, 향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결, 이두, 향찰 해석에 신경 쓰지 마세요. 옛날에 한두 번 나왔던 그것도 공무원, 국가직, 지방직에 나오지 않았던 것들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죠. 다만 이런 거예요. 구결이나 이두 같은 경우는 조사나 그죠? 어미 일부의 발음만을 한자를 활용해서 나타낸 거고요. 향찰 같은 경우는요. 조사나 어미 일부의 발음뿐만이 아니라 우리말 문장 발음 전체를 나타내는 표기법이었다는 거. 그래서 구결 같은 경우는 한문 문장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일부 우리말 조사의 발음을 한자 음이나 한자의 뜻 부분으로 그냥 나타내려고 했던 거고요. 이두 같은 경우는 다른 게 중국어 문장을 그대로 둔 게 아니라 우리말 어순에 맞게 배열한 다음에 조사나 어미의 발음을 일부 한자로 나타냈던 겁니다. 그 다음에 향찰은요. 조사나 어미뿐만이 아니라 우리말 문장 발음 전체를 나타냈던 표기 방법이 되는 거죠. 기본적인 개념만 확인하시고요. 일일이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142쪽에 보면 그래서 고유명사 표기할 때 이렇게 그죠? 한자의 뭐 음이라든가 아니면 뜻 부분을 활용해서 이렇게 두 개로 표기해 가지고요. 발음상의 공통점 나타나는 부분 확인해서 우리말 발음을 나타냈다는 거고 향찰 같은 경우는 뜻과 훈과 부분을 골고루 활용해 가지고요. 우리말 문장 발음 전체를 나타내는 표기 방식이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죠. 고대 국어는 그래. 우리 문자가 없었던 시기에 한자를 활용해서 우리말 발음 일부를 나타냈었다. 향찰 같은 경우에 복잡하기는 하지만 우리말 문장 발음 전체를 나타내려고 한 거였었다. 요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세 국어 한번 보시면 중세 국어에 조선 정기가 들어가고요. 조선 정기에 훈민정음이 창제가 됐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 문자 중심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보세요. 음운 같은 경우에 일단 1번의 자음은요. 이거 생각하세요.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는 음운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거 옛니응이라든가 그 다음에 반치음, 순경음, 비읍 같은 게 있었고 여린, 히읗이 있었다. 요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것들의 세부적인 쓰임까지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모음 같은 경우에 요거 시험에 나오면 이 부분이 가끔 나오긴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국어에서 단 모음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에, 왜, 위가 그죠? 이 당시에는 뭐로 이중 모음으로 발음이 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당시에는 성조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서 소리의 높낮이 표시하고요. 이걸 통해서 의미를 구별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표기상의 특징에서 1번 같은 건 가볍게만 보시고요. 가볍게. 자, 이때는 이어적기를 했다라는 거. 자, 이는 뭐냐면 받침 있는 말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어미, 즉 형식 형태수가 붙을 때 소리 나는 대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중세국어 표기 방식은요. 최근에 이제 학교 문법 같은 데서는 보기에서 설명을 주고 점검하는 형식, 적용하는 형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단순 암기보다는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다만 여전히 중요한 건 이 당시에 주격 조사는 뭐밖에 없었다? 이 계열밖에는 없었다. 그리고 가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 보조란에 표기 방식은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어적기, 다른 말로 연철이라고 하고요. 자, 받침 있는 실질 형태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게 되면 소리 나는 대로 쓴 거고요. 끊어적기 분철, 이건 현대국어 방식이죠. 그래서 받침 있는 체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지라도요. 받침 있는 실질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지라도 각각의 원형을 살려 쓰는 거고요. 자, 이번에 거듭적기 중철은 1번과 3번을 섞어 쓴 거죠. 그래서 받침 있는 실질 형태소는 그죠? 원래 형태대로 쓰고 그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는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걸 섞어 적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가끔 이 표기 방식 같은 거 아주 가끔 나오기도 하니까요. 각각이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근대 국어.
그죠? 시기 가볍게 확인하시고요. 일단 여기에서 좀 잘 봐야 되는 게 2번의 모음과 관련해 가지고요. 아래 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요게 표기상으로만 남아있고 음가가 소실됐다라는 건 뭐냐면 글자로, 그죠? 음운으로는 아래아를 쓰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그냥 아와 동일하게 발음을 했다는 거예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번엔 문법 용어예요. 그래서 입술 소리 아래, 순음 아래 쓰인 평순 모음 의가 원순 모음 우로 바뀌는 거. 이런 현상이 근대 국어 시기에 나타났는데 이런 것들 원순 모음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표기상의 특징에서는요. 이 시기에 거듭 적기가 사용됐다. 중철이라고 하는 거. 이어 적기, 그 다음에 거듭 적기, 끊어 적기 같은 경우에 가끔 요거 보기로 적는 방식 설명을 해준 다음에 선택지에서 찾는 게 나오기도 하니까요. 요 방식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귀 테이프 21강은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